네, 오늘은 가벼운 듯하면서도 무거운 에세이 소개하고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지웅 작가의 에세이 최소한의 이유이고요. 22년도에 출간됐고 당시 이제 서론에도 나오지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집필을 해서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마무리됐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참 코로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이구나 하면서도 이제 직장 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몇몇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썩 오늘 기분이 아리까리했었는데 그래도 또 녹음을 하니 기분이 또 묘해지네요. 누군가는 들을 거란 생각에. 근데 또 제가 이게 녹음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는 아이패드가 없던 시절에는 아이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다가 이제 아이패드에 있는 자체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하는데요. 요게 소리가 잘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댓글 중에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주둥이를 가까이 붙여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에세이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허지웅 작가를 알게 된 건 사실 작가라기보다는 JTBC 마녀사냥의 패널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칼럼도 쓰시고 또 뭐 진보적인 진영의 논객으로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사실 많은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허지웅 씨 특유의 그 솔직함에 많이 매력을 느꼈죠. 저도 그랬고요. 이제 어떤 그의 강렬한 주장이나 솔직한 부분, 가끔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만큼의 솔직함이 한동안 이제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림프종, 그러니까 혈액암에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출간했던 에세이도 이제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2번 읽었고요. 한 번 처음 읽었을 때랑 나중에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랑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에세이도 이제 더 이상은 마녀사냥 속에서 혹은 혈액암을 앓기 이전에 그 허지용 씨의 모습보다는 좀 더 다른 그 삶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고 난 뒤에 쓴 작가 허지웅의 에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책이라고 해서 에세이가 유행을 뭐 타는 에세이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경험과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나오는 나름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철학이 담긴 에세이들을 보면은 사실 시대를 초월하죠. 어떤 늦게 나오든 좀 오래된 에세이든 간에 사실 제가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이라는 책은 간간히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간할 때도 읽었고 밀리의 서재 가입하면서도 읽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주 읽었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세이라는 거는 묘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가벼운 소재로 그냥 자신의 어떤 이야기나 생각을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쓴 에세이들도 많아서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깊은 감동을 주진 못하는 그런 에세이도 있고요. 대신 가볍게 읽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간단한 어떤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은 정말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에세이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발굴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허지웅 작가를 보면서 참 그러니까 책 속의 허지웅과 작가로서의 허지웅과 그 미디어 속의 허지웅은 참 다르다. 또 논객으로서도 다를 것 같고요. 또 칼럼니스트로서도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스트로서의 그 허지웅 씨는 좀 더 친절한 느낌이 들고 뭔가 또 깊은 감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정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책의 제목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뭐 목차별로 정리가 되었는데 몇 가지 이제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1부는 이제 애정에 대한 글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작가도 예전에는 남에게 나누지 못하던 삶을 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받는 거를 정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허지웅 씨는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남한테 죽어도 도움받기 싫어하는, 왜냐면 사연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지웅 씨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진정 나눌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2부 상식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그 아동학대 무고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무고로 사람의 어떤 영혼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이제 무고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고 이성균 배우를 겪은 이성균 배우가 이제 당시 겪었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무죄 충정의 원칙을 배우지만 사실 세상은 유죄 추정의 세계관으로 굴러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뭔가 수사망에 오르면 죄인으로 낙인 찍고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인방에 오르고 그렇게 대상을 죽음으로 몰아간 뒤에 나중에 무고가 밝혀져도 정말 늦은 거죠.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허지웅 씨는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타 좋은 소재들도 있었지만 예전에 읽었던 살고 싶다는 농담보다는 조금 독특한 면이라고 한다면, 살고 싶다는 농담은 이제 혈액암 투병에 대한 일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자기가 영화에 대한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영화적 배경지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고, 첫 번째는 그렇게 보다가 살고 싶다는 농담도 그 영화적 배경지식을 조금 배제하더라도 그 말하고자 하는 바만 이렇게 파악하면은 좋은 글감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최소한의 이웃은 좀 더 다양한 글감으로서 작가 생각을 전달하는 게 좋았고, 약간 뭐랄까 트위터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트위터처럼 너무 막 그냥 마구잡이로 써낸 글이 아니고, 그래서 산문 형식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소재, 이를테면 뭐 문학 작품 속 혹은 역사적인 사건, 심지어 만화나 시시콜콜한 에피소드 등 정말 다양한 소재 속에서도 허지웅 작가는 어떤 자신의 어떤 주제의식을 잘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에세이를 만난 느낌이고요. 사실 에세이라는 거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진입장벽이 낮아서 굉장히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에세이도 있고, 지금처럼 나름 울림이 있는, 또 깊이가 있는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보면 좀 작가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삶을 겪었느냐, 그리고 또 그 겪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글을 써내려가느냐, 그러니까 글 속에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글 속에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좀 더 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의 에세이스트들은 좀 다정하고 잔잔한 느낌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참 에세이는 뭐 따뜻하다? 왜냐면 어떤 일이나 이런 삶의 극적인 상황을 겪은 분들은 좀 많이 따뜻해지지 않나 싶어요. 물론 도끼에 가득 찬 사람들은 에세이를 쓰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에세이를 읽다 보면 또 제가 뭐 나름 허접스럽게도 글을 블로그에 쓰다 보니 약간
욕심이란 욕심이겠지만 에세이 형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나름 녹음하는 라디오를 했던 것처럼 책이라는 컨텐츠로 꼭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전자책이라도 그렇게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좋은 책 소개하게 되어서 좋았고요. 다음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